안녕하세요. 인생지혜길잡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거울 보실 때마다 고민이 많으시죠? 얼굴에 하나둘씩 생기는 검버섯, 기미, 주근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저희 또래에서는 이런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적 같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비싼 화장품만 믿고 효과 없는 방법들만 시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돈만 낭비하시고 결국 포기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나요? 저희 인생지혜길잡이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매일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셨는데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통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님 65세에게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지혜길잡이님. 저는 올해 65세인데요.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젊을 때는 그래도 피부가 깨끗한 편이었는데 50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기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얼굴 전체에 검버섯과 주근깨까지 가득해졌어요. 손등에도 검버섯이 많이 생겨서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비싼 크림도 사봤고 피부과 치료도 받아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영숙님의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겪었거든요. 사실 이런 색소 침착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긴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검버섯, 기미, 주근깨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이 멜라닌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멜라닌이 한 곳에 뭉쳐서 침착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검버섯과 기미의 원인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인에 비해 멜라닌 양이 많아서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성분이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식초예요. 그런데 식초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특별한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식초가 왜 검버섯과 기미에 효과적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은 천연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피부 표면에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줘요. 또한 약산성이라서 우리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강화해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식초만 사용하면 자극이 너무 강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초와 함께 사용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재료가 무엇인지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몬즙이에요. 네, 레몬즙 한 방울이 바로 오늘의 비밀 재료예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존의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줘요.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천연 미백 효과가 있어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줘요. 식초와 레몬즙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초의 각질 제거 효과와 레몬의 미백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색소 침착 개선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도 이런 천연 성분의 조합을 권장하고 있어요. 화학적인 미백 제품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는 뛰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사과 식초 1큰술, 신선한 레몬 반개, 깨끗한 물 2큰술, 화장솜이나 깨끗한 천, 이게 전부예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먼저 레몬을 깨끗이 씻어서 반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후 즙을 짜내세요. 레몬즙 1작은술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 사과 식초 1큰술과 레몬즙 1작은술을 섞어주세요. 여기에 깨끗한 물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식초가 너무 진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레몬즙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세안을 깨끗하게 한 후 화장솜에 만들어둔 용액을 적셔서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에 살살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 같은 곳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용액을 바른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레몬즙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사용 주기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기본 용액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재료들이 더 있어요. 첫 번째는 꿀이에요. 꿀 1작은술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보습 효과가 더해져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줘요. 특히 겨울철에는 꿀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는 알로에 젤이에요. 순수한 알로에 젤 1작은술을 넣어주시면 진정 효과가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녹차 우린 물이에요. 진하게 우린 녹차가 식으면 물 대신 사용해 보세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정희님 62세 후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2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니까 정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볼에 있던 큰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고 손등의 검버섯도 많이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해요.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님 68세 후기예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3주 정도 사용했는데 이마에 있던 검버섯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어요. 주변에서도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네요. 부산에 사시는 김미영님 59세 후기예요. 화장품에만 의존했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정말 효과를 봤어요. 코 주변에 주근깨가 많이 옅어졌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만드는 것도 간단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후기들을 보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사용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주는 꾸준히 사용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과 함께 병행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셔주세요. 피부 세포의 재생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자외선 차단이에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세요. 자외선이 색소 침착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네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 미백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아토피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토피가 있으신 분은 사용을 권하지 않아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질문: 어떤 식초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사과 식초가 가장 좋아요. 현미 식초도 괜찮고요. 백식초는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질문: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답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4주 정도 되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질문: 부작용은 없나요? 답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다만 처음 사용할 때 약간의 따끔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반드시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용액을 만든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그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외출 전에는 필수예요. 만약 사용 중에 심한 자극이나 발진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 종일 발라두거나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달, 두 달 꾸준히 사용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더 있거든요. 특히 어제 광주에 사시는 최영희님 67세에게서 이런 사연이 왔어요. 식초와 레몬즙 방법을 2주째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목과 팔에도 검버섯이 많은데 얼굴 말고 다른 부위에도 사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더 빠른 효과를 위해 다른 천연 재료는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손 등에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몸의 다른 부위는 얼굴보다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도 괜찮아요. 목과 팔, 손등용으로는 사과 식초 1큰술과 반, 레몬즙 1큰술, 물 1큰술 반 정도로 비율을 조정해 보세요. 조금 더 진한 농도로 사용하면 효과를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영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토마토를 갈아서 즙을 내고 여기에 우리가 만든 식초, 레몬 용액을 1대1로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두 번째는 오이예요. 오이에는 비타민C와 함께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과 미백 효과가 있어요. 오이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고 식초, 레몬 용액과 섞어서 사용하면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자예요. 감자 전분이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감자의 비타민C가 미백 효과를 더해줘요. 감자를 갈아서 즙을 내고 체에 걸러서 맑은 부분만 사용하세요. 이제 계절별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기 쉬워요. 이때는 세안을 더 꼼꼼히 하시고 식초, 레몬 용액에 녹차 우린 물을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환경 오염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때는 알로에 젤을 추가한 용액을 사용하시고 사용 후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창가에 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가을에는 건조함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져요. 이때는 꿀을 추가한 용액을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특히 밤에 사용하실 때는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겨울에는 실내 난방과 찬바람 때문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져요. 이때는 사용 횟수를 줄이시고 꿀과 알로에 젤을 모두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해 주세요. 이제 연령대별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50대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색소 침착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기본 용액을 주 2회 사용하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특히 키위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매일 드시면 도움이 돼요. 60대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져요. 농도를 조금 더 옅게 하시고 사용 후 보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70대 이상에서는 피부가 매우 얇고 민감하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물을 더 많이 희석해서 사용하시고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에 젤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피부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관리와 함께 내부 관리도 중요해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해줘요. 매일 한 줌씩 드세요.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줘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는 드시는 게 좋아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E가 풍부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하루 반 개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견과류에는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을 개선해줘요. 하루 한 줌 정도 드세요. 반대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세요. 설탕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기름진 음식도 줄이세요. 트랜스지방은 염증을 일으켜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카페인도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어요. 권장하는 운동은 가벼운 산책, 요가, 수영 등이에요.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하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서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이 돼요. 충분한 수면은 피부 재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피부 세포가 제대로 재생돼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도움이 돼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는 색소 침착의 숨은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켜요.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식 호흡을 하세요. 하루 10분씩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취미 활동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사회적 연결감은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마사지의 효과. 얼굴 마사지도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피부 재생을 촉진해요.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초, 레몬 용액을 발라주신 후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마사지할 때는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깃털처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하세요. 각 계절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봄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진정 효과가 있는 카모마일 차를 우려서 식힌 후 화장솜에 적셔서 팩으로 사용해 보세요. 여름에는 땀 때문에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베이킹소다를 살짝 섞은 용액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세요. 가을에는 환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비타민C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피부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나 스카프로 얼굴을 보호해 주세요. 실제 사용자들의 더 자세한 후기.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더 많은 후기가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님 61세 후기예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3주 정도 사용했는데 광대뼈 부분에 있던 큰 기미가 정말 많이 옅어졌어요. 화장할 때 컨실러를 두껍게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됐어요. 전주에 사시는 김순옥님 71세 후기예요. 손등에 있던 검버섯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녔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이제는 맨손으로도 자신 있게 악수할 수 있어요. 딸이 엄마 손이 예뻐졌다고 하네요. 한국 피부과 학회에서도 천연 성분을 이용한 홈케어를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식초와 레몬즙의 조합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사용법과 꾸준함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성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재료부터 준비해 보세요. 사과 식초와 레몬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도 나이를 먹으면서 천천히 변화해온 것처럼 개선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주름 개선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오늘처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제시도 5분 더 추가해 주세요. 편집.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정말 중요한 사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한영자님 69세에게서 온 사연인데요. 선생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도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또래에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 관리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당뇨 환자분들은 식초, 레몬 용액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농도를 더 옅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 식초 반 큰술, 레몬즙 반 작은술, 물 3큰술 정도로 시작하세요. 사용 후에는 더욱 꼼꼼히 관찰하셔야 해요. 혹시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발 관리도 중요한데
발에 있는 검버섯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발은 특히 감염 위험이 높거든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부 혈압약은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패치 테스트를 더 오랫동안 48시간 정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약물 복용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혈액순환 개선제, 항응고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런 약물들은 피부를 얇게 만들거나 상처 치유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 약물 복용자 후기. 부천에 사시는 이정수님 66세 후기예요.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모두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농도를 아주 옅게 해서 시작했어요. 4주 정도 사용했는데 볼에 있던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연령대별 추가 세심한 관리법.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더 자세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70대 이상에서는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 전후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사용 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셔서 피부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5분 이내에 씻어내시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를 60% 이상으로 유지해 주시고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피부 타입이 계절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해요. 간단한 피부 타입 체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 30분 뒤에 거울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이 들면 건성 피부예요. T존이마, 코만 기름지고 나머지는 건조하면 복합성 피부예요. 전체적으로 기름기가 있으면 지성 피부예요. 붉어지거나 따가우면 민감성 피부예요.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법을 조금씩 달리 하셔야 해요. 건성 피부는 꿀을 추가하시고 지성 피부는 기본 용액만 사용하세요. 민감성 피부는 농도를 더 옅게 하시고 복합성 피부는 부위별로 다르게 적용하세요. 환경적 요인과 색소 침착. 요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도 색소 침착에 영향을 줘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세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으로 먼저 세안하고 그 다음에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세안하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거나 없으시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실내 공기질도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줘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바로 마음의 건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부도 칙칙해지고 색소 침착도 심해져요.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밝아져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예쁘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웃음은 최고의 미용법이에요. 마지막 성공 사례. 울산에 사시는 박순덕님 71세의 감동적인 후기로 마무리할게요. 저는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많이 우울했어요. 거울 보는 것도 싫었고 외출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게 되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피부 때문에 시작했는데 매일 거울을 보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피부도 좋아졌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동네 복지관에도 나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요. 이 방법이 제 인생을 바꿔준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 식초 1큰술, 레몬즙 1작은술, 물 2큰술을 섞어서 일주일에 2-3회 사용하세요. 사용 전 패치 테스트 필수, 사용 후 자외선 차단제 필수예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최소 2주는 지켜봐 주세요. 약물을 복용 중이시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알찬 내용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실천해 보시고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